인기 한자성어 시리즈 제80편 운심월성. 구름은 마음심, 달월, 성품성. 구름 같은 마음, 달 같은 성품입니다. 구름 같은 마음이고 달 같은 성품이니까 어떻겠어요. 굉장히 고상하고 맑은 심성을 말합니다. 운심월성. 굉장히 좋은 성품을 말하는 거죠. 운외 창천. 구름은 바깥외 푸를 창 하늘천. 구름 밖에 푸른 하늘이 있다. 원래 구름이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그 뒤에는 푸른 하늘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좋은 날이 온다. 격려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격려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운외 창천. 구름 밖에 푸른 하늘이 있다. 운우지락. 구름은 비유, 가을지, 즐길라. 남녀의 정사에서 오는 즐거움을 말하는데요. 고사가 있죠. 초나라 회왕이 무산에 놀러가서 낮잠이 들었는데 이때 꿈에서 무산신녀와 정을 맺습니다. 근데 이 무산신녀가 떠나면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침에는 산봉우리 위에 구름이 되어 걸려 있다가 저녁이면 산기슭에 비가 되어 내린다. 자기를 운우라고 소개한 거예요. 무산신녀가. 그래서 운우지락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고요. 비슷한 말로 운우지정, 무산지몽 이런 말들이 다 초나라 회왕과 무산신녀가 꿈속에서 정사를 한 그 얘기에서 나오죠. 운우지정. 구름은 비유, 가을지, 뜻정. 방금 전에 했던 운우지락에서 마지막 자만 즐거울 낙자 대신 뜻정자로 바뀌었습니다. 남녀간의 정사에서 오는 정이다. 운우지락이나 운우지정은 많이 쓰는 말이라 제가 약간 중복되지만 둘 다 썼습니다. 운증용변. 구름은 찔증, 용용, 변할 변. 구름으로 증발하고 용으로 변하다.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뱀이 용으로 변해 승천하는 모양새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운증용변은 어떤 좋은 운수를 잘 만나서 권세를 얻고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뱀이 변해서 용이 되는 거니까 권세를 얻고 지위가 높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운수를 잘 만나서 권세를 얻고 지위가 높아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사마천의 사기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원걸종량. 원할 원, 빌걸, 마칠 종, 기를 양. 원하고 빈다.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봉양을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단한 효자죠. 부모님에 대한 봉양을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극진한 효성을 말하는 겁니다. 원교 근공. 멀어원, 사귈교, 가까울 끈, 칠공. 먼 나라와 사귀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한다. 전국시대 진나라의 외교 정책이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 7개 나라를 칠웅을 다 7개 나라를 다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미국 같은 나라들은 가까이 있는 나라랑 되게 친해요. 가까이 있는 자기네 바다 건너에 있는 영국이나 일본하고 되게 친하고 이스라엘이나 한국처럼 자기들하고 면한 쪽으로 되게 친하고 멀리 있는 러시아나 중국하고 좀 사이가 안 좋죠. 그거는 약간 현상 유지적이고 평화 유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약간 침략 성향이 있는 나라들은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한국이나 일본을 먹으려고 생각을 하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우크라이나나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근데 미국이 그런 식으로 협조를 안 하는 상황인 거죠. 원래는 원교 근공은 어느 나라든지 다른 나라의 침략 본성이 있는 나라들은 원교 근공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멀리 있는 나라가 가까이 있는 나라랑 서로 힘을 모아서
방비할 걸 막기 위해서 멀리 있는 나라랑은 가깝게 지내고 오히려 가까이 있는 나라는 공격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침략 정책의 기본입니다. 원목 경침, 둥그런 나무목, 깨우칠경, 백예침, 둥근 나무로 경계하는 목침을 삼는다. 이 말은 이원목 위경침이란 말에서 이자고 위자를 뺀 거죠. 둥근 나무로 경계하는 목침을 삼는다. 사마강이라는 사람이 통나무로 된 목침을 만들어 베고 자면서 거기에 이게 목침이 둥그러니까 잠자다 보면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눈이 떠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게 공부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 의지는 대단한 거죠. 깊이 잠을 안 자고 언제든지 계속 공부하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는 대단한 겁니다. 원비지세, 원숭이 원, 팔비, 갈지, 형세세, 원숭이 팔의 형세. 원숭이 팔이 좀 자유자재로 움직이나 봐요. 왜 이런 말이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신이 처한 형세에 따라 군대의 진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을 원숭이 팔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비지세는 제가 여기 뜻으로 원숭이 팔의 형세라고 썼지만 이건 한자 뜻이고, 진짜 원뜻은 자신이 처한 형세에 따라 군대의 진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게 원비지세죠. 요거는 어떤 유연한 사고방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그냥 원숭이 팔의 형세라고 썼지만 이건 한자 뜻이고, 실제 지금 원하는 이 숨어있는 뜻은 자신이 처한 형세에 따라 군대의 진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걸 말하는 거죠. 원수 근화, 멀원, 물수, 가까울 꾼, 불화. 멀리 있는 물은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한다. 여기 이 네 글자 속에는 못한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뜻풀이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사실 요 말만 보면 멀리 있는 물과 가까이 있는 불이란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뜻은 멀리 있는 물은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한다 그런 뜻이고요. 멀리 있는 건 긴급한 경우에는 소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원앙지게, 원앙왕, 원앙왕, 가을지, 맺을게, 원앙의 맺음, 금슬이 좋은 부부를 말합니다. 금슬이 좋은 부부를 금슬이 좋기로 소문난 새인 원앙새와로 비유를 한 거죠. 원익골수, 원망할 원, 들립, 뼈골, 뼈골수, 원한이 골수의 사무침. 원족 그릴린, 멀언, 결해족, 친족, 가까울 끈, 이웃린. 자, 먼 친족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여기도 못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냥 원족 근린 그러면 먼 친족은 가까운 이웃만 못함 이런 뜻으로 이제 약속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못한다는 말까지 하면 사자성어가 아니라 오자 육자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줄여서 쓴 거죠. 원증회고, 원망할 원, 미울증, 모일회, 만날회, 쓸고, 괴로울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 불교 8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무실이나 학교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만나야 돼요. 그것도 괴롭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불교에는 이런 고통에 대한 분류를 아주 상세하게 많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원증해고는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입니다. 원철골수, 아까 나왔던 말하고 비슷하죠. 원망할 원, 뚫을 철, 뼈골, 뼈골수. 요 뼈골수를 옛날엔 골수 이렇게 썼는데 뼈골수라고 쓰는 게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뼈골이라는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이 골수의 사무침을 말하죠. 아까 봤던 원익골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원익골수보다 원철골수가 약간 느낌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또 강한 것 같고, 엉망이 골수의 사무침, 원형 이정, 으뜸원, 형통화형, 이로울리, 고들정, 주역에서 말하는 천도의 네 가지 덕을 말하는데요. 원은 모든 선의 수장이고, 형은 아름다움이 모인 것이고, 이는 의로움의 조화이고, 정은 사물의 근간이다. 뭐 이렇다고 합니다. 주역에서는 이렇게 했다는데, 이로울 리가 의로움의 조화라고 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죠. 지금으로 보면 이하고 의는 완전한 반대인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견리사이, 그래서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주역은 아주 옛날, 그야말로 주역이 뭡니까? 역경이잖아요. 역경. 그 공자님이 말년에 빠져든 게 이 주역이에요. 주역을 계속 공부하다가 노년에 이제 이게 최고의 책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죠. 주역에 빠졌었는데, 어쨌든 주역에서 말하는 천도의 네 가지 덕이 원형 이정이다. 원화소복, 멀원, 재앙화, 불을소, 복보,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부른다. 제가 요즘 명심보감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조회수가 2, 3회 나와도 제가 읽는 게 한 번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밖에 안 읽습니다. 근데 제가 명심보감을 올리는 이유가, 명심보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후세의 사람들이, 이게 고려 때 나온 거죠. 후세의 사람들이 이익에 빠져서 의로움을 잊을까봐 견리사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쓴 글이라기보다는 중국 고전에서 굉장히 좋은 말들만 모아서 마음을 밝히는 보석 같은, 거울 같은 글이다. 그게 명심보감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부른다. 어떻게 해야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부르냐? 선한 행위를 해야지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부른다는 거예요. 명심보감의 핵심이 그겁니다. 전체가 엄청나게 긴 글인데,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부르기 위해서는 네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최근담도 약간 그렇긴 한데, 최근담은 약간 완전히 뭐 선하게 살아라 이런 거보다는 약간 처세에 대한 얘기가 많다고 하면, 명심보감은 그야말로 도덕교과서예요. 선하게 쌓아야 한다. 선덕을 쌓아야 한다. 명심보감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월강 독서, 달월, 빛광, 읽을도 글서, 달빛으로 책을 읽다. 옛날엔 그랬을 것 같아요. 촛불이 없고 뭐 초가 드물기도 하고 달이 굉장히 밝습니다. 만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책 읽을 정도로 빛이 돼요. 나는 형설지공 그래가지고 눈으로 글을 읽었다는 건 제가 좀 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달빛으로는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월공항하, 달월, 집공, 항하항, 예쁘라. 달나라 궁궐에 산다는 선녀 이름이죠. 월공항하. 매우 아름다운 여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항하 그러면 매우 아름다운 여자죠. 월만즉휴, 달월, 찰만, 곧즉 이지러질 휴.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달이 차면 곧 기운다. 제가 여기는 이지러질 휴자이기 때문에 뭐 이지러진다고 썼지만, 우리가 월만즉휴 그러면 달이 차면 곧 기운다. 달이 차면 곧 기울어지죠. 근데 달은 어떻습니까? 뭐 28일이나 29일에 딱 차고 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나라가 흥망성쇠가 있으면 흥이 굉장히 길고 망은 짧고 성은 굉장히 길고 새는 짧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흥망성쇠가 같은 사이클로 이렇게 막 3, 3, 3, 3 이렇게 하면은 뭐 누구나 알 텐데, 로마는 오랫동안 흥했죠. 그런가 하면 진나라 같은 경우는 대국을 세우자마자 곧 망하죠. 흥이 얼마나 길지,
세가 얼마나 들지, 어? 그걸 모르니까 다리 차면 기우는 건 맞아요. 근데 저희가 주식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높이 올라간 거는 주가에 비해서 그 기본 가치에 비해서 PER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올라간 거는 떨어진 건 분명해요. 근데 이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기만 하다 보면 안 되죠.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이클은 분명 큰 사이클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그 주기를 맞추기는 어렵죠.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월만 GQ는 다리 차면 기울어진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